이제 실전 격투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해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고, 이제 실전 격투에는 어떤 게 좋을까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저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무술이 좀 더 실전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해보고 싶은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부자연스러운 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를 잘한다는 어떤 한 가지 면이 있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만든다는 어떤 두 가지 면이 있고, 그런 것을 저는 이제 개념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반대에 있는 부자연스러움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벨트 라인 이하로만 가격해서 싸우는 어떤 무술을 창조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로우 펀치로만 싸우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먹은 상체에 달려 있고, 주먹은 몸통이나 머리를 향해서 뻗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 주먹을 일부러 몸통 라인 이하로만 때려서 서로 겨룬다? 그럼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다리로는 상대방 다리를 차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상대방 다리는 차지 못하게 하면서 다리로 머리만 차게 하는 그런 상황은 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펀치를 사용하는 어떤 가상의 권투가 있고, 이제 일반적인 벨트 라인 이상을 때리는 권투가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권투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강한 권투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무에타이랑 태권도처럼 로우킥이 허용되는 이제 킥 무술이랑, 이제 로우킥은 허용되지 않고 상단킥만 허용되는 킥 무술은, 이제 로우킥이 허용되는 킥 무술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코로만 레슬링이랑 자유형 레슬링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레코로만 레슬링은 서로 상체 대 상체를 붙잡고 넘기는 거고, 자유형은 상체 대 상체로만 잡는 그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상체 대 하체를 잡고 내가 자세를 엄청 낮춰서 상대방 뭐 발목에서 무릎, 다리 같은 데를 잡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허용하는 레슬링이 되겠는데, 근데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레코로만 레슬링이 더 시작 자세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랑 같은 높이에서 상체 대 상체, 하체 대 하체 높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기술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갖춘 무술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복싱, 그레코로만 레슬링, 무에타이 같은 것들이 되겠고, MMA에서 주로 이제 훈련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무술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토프리아, 뭐 과거에는 뭐 랜디 커추어, 댄 앤더슨 뭐 이런 식으로 그레코로만 레슬링의 소양을 갖추고 복싱을 좀 짜게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은 MMA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냈었고, 그거는 이제 원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만이 이제 실전의 강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 요소, 부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도 이제 실전 격투에서 강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이제 다리로는 하단을 차는 게 자연스러운데, 다리로 상단을 차는 태권도 같은 경우에 사실 발로 머리를 찬다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동작은 아닌데, 그 부자연스러움을 잘하게 만드는 거, 이제 거기서 이제 강해지는 비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짓수 같은 경우에, 주짓수에서 많이 이제 강조하는 가드의 원리라는 게, 하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로 상대방을 막고 공격하는 건데, 뭐 삼각조르기, 암바, 뭐 오모플라타 이런 것들이 나의 하체로 상대방의 상체를 제압하는 기술들이죠.
마치 발로 상단을 차는 태권도처럼 쉽지 않은 자세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지만 그거를 이제 제2의 본능처럼 자연스러움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리가 팔보다 세기 때문에 그 사실은 팔보다 섬세하지 못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내 강력한 다리를 상대방의 팔이랑 대응해서 훨씬 더 강하게 사용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은 이제 부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러움으로 이제 승화시켜서 강함을 만들어내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무술이 뭐 무조건 자연스러움만을 갖추고 뭐 부자연스러움만을 갖추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요소별로 자연스러움이랑 부자연스러움을 이제 복합적으로 포함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짓수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싸움, 뭐 무술 대 무술, 그냥 일반 싸움 같은 이런 거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스탠딩에서 서로 타격전을 벌일 때 타격을 좀 소극적으로 하면 사실 이제 손뼉도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뭐 큰 데미지나 KO를 내지 않게 만드는 정도까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짓수의 오리지널 다른 무술 vs 주짓수의 전략은 스탠딩에서 긴 거리를 유지하고 소극적인 게임을 하면서 데미지를 최대한 안 받다가 갑자기 거리를 좁혀서 클린치 상태를 유지를 하고 또 그 클린치 상태에서 타격전을 소극적으로 풀어서 이제 큰 데미지를 입지 않고 거기서 이제 중심이 좀 만만한 사람은 테이크다운 시키고 거기서 중심이 강력한 사람은 타격을 맞지 않는 선에서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가드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큰 그 골자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한쪽이 타격에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 이제 타격으로 승부가 잘 나지 않는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그리고 클린치가 되면 뭐 심판이 개입해서 띄워놓지 않는 한 떨구기가 어렵고 그렇게 엉킨 상태가 되면 결국 누군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그라운드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를 하고 싸움을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서 그라운드까지 끌고 내려간 이후에 그 그라운드 상황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움직임들, 내가 깔린 상태이지만 내 다리 구조물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한다던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라운드 움직임을 이제 추가를 해서 효율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이제 초창기의 주짓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무술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 이런 두 가지 요소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 이런 개념을 통해서 어떤 무술을 하는 것이 종합격투기에 유리한가라는 이제 문제에도 조금 더 근거가 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MMA를 위해서 좋은 무술, 이게 꼭 실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실전이라고 말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맨손 실전에는 어느 정도 적용되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부분에 강한 무술, 이제 손이 상체를 때리고 뭐 발이 하체를 때리고 서로 손 상태에서 중심이 이동하면서 싸우는 복싱, 뭐 그레코, 무에타이, 이런 것들이 뭐 이미 이제 수십 년간 MMA 역사에서도 전통적으로 증명이 된 바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강한 무술이고, 그런 무술을 연마를 하고 이제 애슬레틱하게 강력한 체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UFC에서 챔피언을 하고 있는 선수들 보면 그런 부류들이 많고요. 돌진하면서 정면으로 복싱과 정면 클린치, 레슬링, 테이크다운, 압박, 이런 거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뭐 지금 다들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꼭 그런 정통적인 접근, 자연스러운 접근에 강한 것만이 이제 효과가 좋은 건 아니고, 한번 비틀어서 내가 일단 전제는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싸움을 할 수 있다는 한에서, 내가 복싱을 못하면서 태권도만 할 줄 아는 거는 MMA에 소용이 없지만 복싱을 어느 정도 할 줄 알면서 태권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내가 상대방이랑 자연스러운 주먹 싸움만 섞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까지도 내가 자연스러움으로 승화해서 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대단한 옵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되게 테크니컬한 타격가, 뭐 아데사냐나 그 이전에 뭐 앤더슨 실바, 아니면은 굉장히 고전 스타일이지만 뭐 류토 마치다나 건어 넬슨, 스테판 톰슨처럼 전통 가라데 스탠스로 뭐 원거리에서 펜싱처럼 찌르고 들어오고 빠지고, 이제 그 자세를 이용해서 뭐 테이크다운 방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정통적인 싸움들,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뭐 레슬링하고 서브미션 이런 거에 다 어느 정도 대비는 되면서 그런 좀 어찌 보면 부자연스러운 싸움까지 이제 좀 통달했기 때문에 강력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뭐 어떤 스타일이든지 본인이 살리기 나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서 어떤 극강의 출력을 만드는 거, 그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증명된 케이스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랑 자연스러운 싸움을 하면서 뭔가 나의 특기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자연스러움까지 끌어올린 어떤 테크니컬한 타격가라던가, 뭐 예전에 뭐 베우듬이나 마이야처럼 극강의 그래플러,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스크렌처럼 포지셔닝에 특화된 그래플러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무술을 어떻게 수련하면 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인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개념인 무술의 자연스러움이 좀 강조된 무술들이 강한 무술이다. 그리고 부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러움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무술들도 분명히 강한 무술인데, 일단 기본적인 싸움을 할 줄 안다는 전제 하에서 그 강함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